내가 무슨 병아리 감별사야? 뒤집어지고서는 너는 와도 되겠어. 너는 안 되겠어. 그때 모바일 청첩장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결혼식에 온 사람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 빨래 정수기가 왔습니다. 여름이 가까우니까 우리 이찬승 선생님께서 하루에 2번씩 시작을 했어요. 빨래 갤게요. 그래도 안 씻는 것보다야 자주 씻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제 6년지기 베프가 있었어요. 저 혼자 베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내내 같이 있어줬고요. 집안 사정 얘기, 속 얘기, 남친 만났을 때 이야기 등등 속속들이 알고 분명 칠했습니다. 다만 친구는 조금 스타일이 여성스러운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제 취향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살았어요. 인식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굳이 말을 하자면 옷 스타일도 평범한 정장이나 원피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골랐고 코랑 입술에 작은 피어싱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기도 했고요. 옷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무난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컬러풀하고 독특한 패턴이나 오버핏, 스트리트 감성 옷을 즐겨 입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6년지기 그 친구 결혼식에 저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결혼 소식도 준비 과정 때도 서로 말을 하고 다 알았었는데 모바일 청첩장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따로 주겠지. 얼마를 해야 할까? 뭘 사줘야 하나? 가방은 누가 받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결혼 초대를 못 받으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그것도 나중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걔가 절 결혼식에 부르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요. 결혼식처럼 포멀하고 정형화된 자리에 저처럼 튀는 사람이 있는 게 신경이 쓰였다고, 사진 찍을 때 제가 나오는 게 싫었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촌스러웠다고, 그걸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며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진짜 상처였습니다. 내가 그 정도였나 싶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스타일이 잘못됐나 뒤돌아봤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로의 치부도 알고 내 가정사, 내가 가장 아팠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그걸로 나를 특별 대우를 해줄 거라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친구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지혜야, 그날 너 왜 안 왔어? 안 불렀어? 이 말에 대답하기가 더 곤란하고요. 차단을 먼저 할까 하다가 따로 신행을 다녀와서 만나자는데 만나야 할까요? 전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런 사실을 안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만나서 제 감정을 퍼붓고 자시고 할 그럴 마음도 들지 않고요.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도 요즘 못 잡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26살이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뭐라고 이거를 되게 정말 철딱서니가 없네요. 물론 저도 27살에 결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도 선이 철딱서니가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당시 저의 모바일 청첩장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네요. 그때 모바일 청첩장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결혼식에 온 사람 그리고 오지 않은 사람. 이따구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았을 때가 있어요. 지구의 축이 나야. 지구의 가운데에 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란 인간이 거기에 콕 박혀 있었던, 지병이 깊고 깊어서 공주병, 주인공병, 신부님 그 병이 동시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 지병을 알았던 제가 이 사연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거울 치료가 되면서 이 당시에 내 주변에서 내 청첩장을 보고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거울 치료가 되고요. 물론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병아리 감별사야? 뒤집어지고서는 너는 와도 되겠어. 너는 안 되겠어. 요지랄은 안 했어요, 물론. 하지만 이 사연은 확실히 제가 근래에 받은 누구랑 헤어졌어요, 파혼했어요, 그 무엇보다 정말 상처예요. 이건 너무하잖아. 그거랑은 결이 다른 고통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죠. 결혼식에서 대부분 사람이 갈린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초대장은 과거의 추억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위치, 이걸 너무 선명하게 나타내는 게 결혼식 같아요. 결혼식에 초대를 안 했다고 다 친구가 아닌 건 아니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거리 문제, 실질적으로 너무 먼 곳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자릿수라는 게 있죠. 스몰 웨딩 같은 걸로 하게 된다면 그런 이슈라면은 인정을 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결혼식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둘 사이가 이미 금이 쩍쩍쩍 잔금이 쫙
가고 있었는데 결혼식 계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서럽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마요. 이미 두 분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릴 때 20대 때 초반에 둘이 친구였었잖아요. 그때는 같은 강을 둘이 예쁘게 건너가고 있었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물살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서로 물살이 방향이 다른 걸 알았죠. 이제 와서 내가 얘 친구와의 추억이 있고 얘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 돼. 얘를 데리고 가야 돼. 머리끄댕이를 잡고 팔꿈치 여기 겨드랑이에다 손을 끼고 막 가려고 해도 못 가. 머리끄댕이 잡고 막 거꾸로 흐르는 연어떼처럼 막 올라가려고 해도 이 친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건져 논다고 해도 나를 왜 살려놨냐 여기다가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가지고 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 저라고 베스트 프렌드 뭐 10년지기 없었을까요? 오히려 부부 관계로 알고 지낸 내 남편보다 친구가 더 오래됐어. 근데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알고 지냈다고 해서 내 친구가 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남편보다 내 친구가 정미가 나의 치부, 나의 과거, 나의 지난 남자친구들 내 남편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내 친구가 더 많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나를 오롯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상대방을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많이 알고 이해해주는 거는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 물론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역병에 걸렸던 입장에서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주인공인 건 맞아요. 식장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꽃장식 같은 것도 막 예쁘게 꽂고 싶고 특히나 질병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이 왜 걸리는 줄 알아? 연예인 병이랑 똑같아요.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 뭐 스드인지 스매든지 상담을 하러 가잖아. 그러면은 신부님 종교인도 아닌데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살면서 신부님이라는 호칭을 그때만 들어볼 수 있어요. 낯선 칭호고 누군가가 나를 님님 거리면서 신부님 너무 어울리세요. 우리 신부님 정도면 꽃은 생화로 가셔야죠. 하세요. 너무 어울리세요. 예쁘세요. 신부님 꽃가루 끝나고 뿌리실 건가요? 뿌리세요. 너무 예쁘세요. 동화 같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병이 깊어진 상태에서 내 식장을 하나하나 세팅하고 꾸미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꽃가루 뿌리는 거, 뭐 생화 세팅하는 거, 어디 들산에서 꽃 꺾어다가 식장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마탱이가 가.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오는 사람들도 애티튜드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 뭔가 하객들도 오디션을 봐야만 할 것 같아. 그렇게 마탱이가 갈 수도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자기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역병에 걸려가지고 다 아프진 않아. 내 정말 진심 어린 6년지기 베프를 그렇다고 거기에서 초대를 안 한다? 장난해? 나랑 장난 지금 해요? 뭐 면접 자리야? 내가 만약에 뭐 어디 가가지고 월급을 받는 서비스직이면 인정을 해요. 내가 사장이면 거기에 용모 단정. 그러면은 피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게 뭐 하객 알바야? 친구 티오 뭐 구하는 지금 오디션 자리예요? 업장주야? 퇴직금 나와요? 심지어 가가지고 내가 축하한다고 봉투까지 줘야 돼. 돈도 줘야 돼. 어머 세상에 무슨 꼴값이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그 친구는 지금은 모를 거야. 확실한 거는 자기야 그 친구분 있죠? 100% 후회합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고 자가치료에 성공하는 그 시기가 와요. 나는 신부님이 아니구나. 나는 종교인이 아니었어. 난 공주도 아니고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지 않아. 그 인지를 하는 순간 아마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 정도 뻔뻔함이면요 중간에 이제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면은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너 초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러고서는 폰팅 트라이가 올 수도 있다고요. 아우 진짜 내가 이거 사연을 보면서 그 친구 진짜 너무 바보다. 똥 멍청이다. 이게 정말 사람 하나 잃은 게 얼마나 큰 건지 자기들아 살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친구 20대 초반부터 이거 너무 힘들고 귀한 사람이야. 그거를 이 멍청이가 놓친 거라고요. 자기가 잘 들어봐요. 6년 동안 이건 7년이잖아. 6년 동안 우리 자기야는 진심이었어. 그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것도 진심이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친구는 지금은 만나지 마요. 지금 당장에 만난다고 한들 자기야가 그 변명을 들어서 풀릴 것도 아니고요. 기분이 퍽이나 좋아질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만약에 그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스스로 해명하게 될 거야.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친구를 만나서 변명이라도 듣는다면 내가 좀 치유가 될 것 같아.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한 번은 들어봐야 내가 이 사람을 잃기 전에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를 위해서. 그러면 만나봐요. 언제? 내가 조금 심적으로 괜찮아지고 감정 컨트롤이 돼서 그 친구를 봤을 때 울먹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길 때. 아마 지금 당장에 막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벅차 오르고 막 슬프고 막 눈물 막 이렇게 고여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우냐면 내가 스스로를 변명하게 될 수도 있어. 변명하지 마.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며 왜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해? 내 정체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 때문에 스스로가 짜부아들지 말라고요. 힘내. 화이팅!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